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눈을 떴을 때 갑자기 20살로 돌아간다면 오늘 밤 무엇을 하고 주무시겠습니까? 잠시 생각해 보세요. 아마 대부분은 이렇게 대답하실 겁니다. 신나게 여행을 다니겠다. 해보고 싶었던 공부를 다시 시작할 거다.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가족들에게 매일 사랑한다고 말해줄 거다. 여러분, 그런데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내일 다시 젊어질 거라면 하고 싶은 것들을 마음껏 하겠다고 말하면서 실제로는 오늘도 참고 계신 겁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충격적인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65살 이상 어르신 10명 중 7명은 나를 위한 여가 시간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건 그 이유입니다. 할 일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놀면 안 될 것 같아서입니다. 자식들이 뭐라 할까봐입니다. 나이 먹고 노는 건 창피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올해 87살이 되신 배우 전원주 씨를 아십니까? 60년 동안 조연과 단역만 맡아오신 분입니다. 이름 없는 배역, 식모 역할로 평생을 살아오셨죠. 그런데 최근 유튜브 채널을 여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이제 쓰다 죽어야겠다. 장례비로 모아둔 돈으로 이제 나를 위해 쓰겠다고요. 그리고 자신의 이름을 건 방송을 하면서 인생의 주인공으로 남은 인생을 놀다 가고 싶다는 포부를 밝히셨습니다. 87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미 모든 걸 포기한 나이입니다. 그런데 전원주 씨는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오늘 하루 나를 위해 어떻게 노셨습니까? 이런 질문이 어색하시죠? 왜냐하면 우리는 평생 놀아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한 평생을 아침에 눈 뜨면 누군가를 챙겨야 했습니다. 밥 먹을 때도 내 입맛보단 남편, 아내, 자식 입맛에 맞추었죠. 돈을 벌 때도 내가 쓸 생각은 없었습니다. 나는 낡은 옷을 입고 있으면서도 가족을 위해서 쓰는 건 행복했습니다. 지금 내 통장 잔고를 보세요. 그거 다 누구 돈입니까? 자식 결혼 자금입니까? 손주 교육비입니까? 아직도 나를 위해 쓰는 돈은 없으신가요? 그런데 이게 완전히 틀렸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영상에서 여러분은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실 겁니다. 나보다 가족을 위해 헌신하고 일만 하며 살아온 분들이 인생의 마지막 순간 가장 후회하는 것이 무엇인지 말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인생의 주인공이면서 노후에 진짜 노는 게 무엇인지 보여주며 사는 분들의 이야기도 들으실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여러분도 오늘부터 달라지실 겁니다. 60이 넘으면 이제 더 이상 남을 위해 살지 않아도 됩니다. 자식을 위해 살지 않아도 됩니다. 배우자를 위해 살지 않아도 됩니다. 불안한 노후, 건강 염려, 체면 이런 것들 다 내려놓아도 괜찮습니다. 지금 가진 것만으로도 매일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 오늘 그분들 이야기 들려드리겠습니다. 듣고 나면 여러분도 내일부터 놀고 싶어질 겁니다. 아니, 놀아야 한다고 확신하실 텐데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노후에는 놀아야 삽니다. 진짜입니다. 오늘 영상의 주제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다정한 노후의 좋은 영상을 가장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늙으면 그냥 노는 게 제일 좋은 이유. 첫 번째, 뇌가 젊어집니다. 여러분, 나이 들면 뇌가 늙는 게 아닙니다. 안 쓰면 늙는 것인데요. 미국 러시 대학교 알츠하이머 연구센터에서 20년 동안 노인 5,000명을 추적 조사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충격적입니다. 취미 활동 즐기는 노인이 그냥 사는 노인보다 치매 발병률이 47%,
낫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 새로운 것을 배우는 노인은 뇌 나이가 실제보다 10년 젊다고 하는데요. 그냥 노는 게 아니에요. 뇌를 살리고 생명을 연장하는 겁니다. 반복적인 일상은 독입니다.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같은 TV 프로그램 보고, 같은 사람만 만나고, 이러면 뇌가 잠듭니다. 근데 놀면 다릅니다. 새로운 곳에 가면 뇌가 깨어납니다. 새로운 걸 배우면 뇌가 활짝 핍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 뇌가 춤춥니다. 웃음과 즐거움, 이게 뇌에 주는 최고의 약입니다. 병원 약보다 낫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거창할 필요 없어요. 골프를 배워야 하는 것도, 피아노를 배워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동네 공원을 산책하며 나무 이름 외워보기, 시장에 가서 신선한 재료를 사서 새로운 반찬 만들어 보기, 손주한테 스마트폰 사용법 배우기, 이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여러분, 박막내 할머니 아시죠? 70세의 손녀와 함께 유튜브를 시작하신 분이신데요. 처음엔 치매 예방이 목적이었습니다. 언니들이 모두 치매 판정을 받으셔서 본인도 두려워하셨거든요. 손녀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우리 여행 가요. 영상으로 남겨요. 그렇게 시작한 게 지금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현재 77세, 유튜브 구독자 116만 명입니다. 식품 사업도 하시고 화장품 사업까지 하십니다. 유튜브 CEO가 직접 한국까지 와서 만났습니다. 구글 CEO도 만났습니다. 이게 모두 70대에 일어난 일입니다. 박막내 할머니는 말씀하셨습니다. 이대로 죽을 순 없다. 정말 자신의 삶을 열정적으로, 그리고 하루하루를 즐기면서 귀한 인생을 살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분도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71세 이철수 씨는 전직 은행원이셨는데요. 은퇴하고 6개월 동안 집에만 계셨습니다. 일만 하던 삶에서 벗어나 쉬고 싶어서 정말 소파에 누워 TV만 봤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깜빡깜빡합니다. 아까 한 말을 또 반복하고요. 리모컨을 냉장고에 넣어둡니다. 이런 모습을 자주 보게 된 아내가 철수 씨를 걱정했습니다. 이러다 치매가 오는 거 아닌지 싶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권유했습니다. 여보, 산책이라도 나가봐요. 철수 씨는 별 생각 없이 산책을 나갔습니다. 동네 공원을 걷다 보니 나무들이 참 예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신기했습니다. 화면으로 보니 또 다릅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철수 씨는 산책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또 나무 사진을 찍었습니다. 강아지도 찍고 하늘도 찍고 꽃도 찍었습니다. 시간도 많고 심심했던 철수 씨는 집에 와서 영상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유튜브에 올렸습니다. 제목은 간단했습니다. 아침 산책길에서 만난 풍경, 조회수 20, 영상을 봐준 건 모두 가족이었습니다. 괜찮았습니다. 그냥 재미있었으니까요. 그런데 한 달 후 댓글이 달렸습니다. 선생님 영상 보면 힐링이 되네요. 자주 올려주세요. 철수 씨는 모르는 누군가의 댓글 하나에 신이 났습니다. 그리고 더 부지런히 매일 아침 산책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어설프던 영상을 더 잘 만들고 싶어서 편집도 배웠습니다. 유튜브로 편집 강의를 찾아가며 자막 다는 법도 배웠습니다. 6개월 후 구독자가 5,000명이 되었습니다. 철수 씨는 매일 댓글을 챙겨 읽고 감사 댓글을 달고 있는데요. 그렇게 기획을 하고 촬영하고 편집을 하다 보면 하루가 모자랍니다. 그리고 깜빡깜빡하던 게 사라졌습니다. 리모컨 냉장고에 안 넣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놀랐습니다. 작년 검사 결과 보니 경도 인지 장애였는데 올해는 정상입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뭐 하셨어요? 철수 씨가 웃으며 답했습니다. 그냥 놀았는데요. 재밌게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혹시 요즘 깜빡깜빡해서 걱정하고 계셨나요? 그건 나이 때문이 아닙니다. 뇌를 안 쓰셔서 그런 겁니다. 뭐라도 하나 시작해 보세요. 흥을 나게 하는 일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뇌가 깨어나고 건강한 노후를 보내게 됩니다. 늙으면 그냥 노는 게 제일 좋은 이유. 두 번째, 죽기 전에 후회를 안 하기 위해서입니다. 호주의 호스피스 병동에 한 간호사가 있었습니다. 20년간 임종 환자를 돌봤는데요. 수천 명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물어봐서 마지막 후회를 기록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책으로 냈는데 전 세계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후회되는 것, 가장 많은 사람들이 대답한 답변이 뭘까요? 돈을 더 못 번 것일까요? 아닙니다. 건강 관리를 잘 못한 것일까요? 이것도 아닙니다. 가장 많은 대답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원하는 삶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삶을 살 걸 이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많은 답변인 2위는 이랬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일하지 말걸. 3위는 감정을 솔직히 표현할걸. 4위는 친구들과 더 자주 연락하고 지낼걸. 마지막으로 5위는 내 자신을 더 행복하게 해줄 걸이었습니다. 보이시나요? 1위에서 5위까지 결국 다 똑같은 말입니다. 더 놀걸, 더 즐길걸, 나답게 살걸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늦었을 때 깨닫습니다. 죽기 직전에야 깨닫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조사가 있습니다. 작년에 은퇴 노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평생 가장 후회되는 게 뭐냐고 물었습니다. 1위가 뭘까요? 똑같습니다. 하고 싶은 거 다 참고 산 것, 자유롭게 살지 못한 것, 평생 의무와 책임으로만 산 것. 가슴이 뜨끔하지 않으신가요? 여러분도 그렇게 살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20대엔 부모 눈치, 30대엔 직장 상사 눈치, 40대엔 자식 뒷바라지, 50대엔 노후 준비, 60대 넘어서도 여전히 눈치입니다. 자식들 집 장만 도와줘야 하니까, 손주 봐줘야 하니까, 나이 들어 놀면 뭐라 할까봐. 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요? 80이 되어서 90이 되어서 깨닫는다면 그땐 몸이 말을 안 듣습니다. 바로 지금입니다. 실제 사례 하나 들려드릴게요. 78세 박순희 씨는 심장병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남은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순희 씨는 집에 돌아와서 생각했습니다. 내가 평생 하고 싶었던 게 뭐였지 하고 말입니다. 그러다 한 가지가 떠올랐습니다. 혼자 기차 타고 바다 보기 그게 다였습니다. 근데 남편이 평생 말렸습니다. 혼자 어딜 가 위험해라고 말하면서요. 60년을 참았습니다. 근데 이제는 참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새벽 순희 씨는 혼자 일어났습니다. 가방 하나만 챙겨 기차역으로 갔습니다. 그리고는 강릉행 기차표를 끊었습니다. 기차를 탔습니다. 창밖 풍경을 보며 가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강릉에 도착했습니다. 순희 씨는 바다를 보며 모래사장을 걸었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순희 씨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한참을 울었습니다. 이게 뭐라고? 이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었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가족들이 난리였습니다. 어디 갔다 오셨어요? 순희 씨가 말했습니다. 바다 보고 왔어. 너무 좋더라. 지금은 매달 한 번씩 혼자 여행을 갑니다. 속초도 가고 부산도 가고 여수도 갑니다.
순희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남은 시간이 얼마 안 되는데 하고 싶은 거 해야죠. 여러분께 묻습니다. 죽기 전에 꼭 하고 싶은 게 뭡니까? 영상 아래 댓글로 남겨보세요. 그리고 그걸 해보세요. 당장 오늘부터라도 말입니다. 늙으면 그냥 노는 게 제일 좋은 이유. 세 번째, 주변 관계가 진짜로 바뀝니다. TV에서 노인들한테 물었습니다. 제일 외로운 순간이 언제냐고요? 한 분이 이렇게 답했습니다. 명절날 온 가족이 모였을 때 제일 외로워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사람은 많은데 외로운 겁니다. 다들 스마트폰만 봅니다. 밥만 먹고 후딱 갑니다. 그러면 집안일만 남은 어머니는 혼자 설거지를 합니다. 이게 우리 현실 아닐까요? 한국 노인 10명 중 4명이 우울증을 겪습니다. OECD 국가 중 1위입니다. 왜일까요? 관계가 없어서입니다. 평생 사람들과 살았습니다. 근데 진짜 나를 위한 관계는 없었습니다. 직장 동료는 이해관계가 필요하고 관두면 그만입니다. 자식, 친구, 부모는 혈연이라서 아파트 이웃은 체면 때문에 유지됩니다. 다 가짜입니다. 진심 어린 진정한 관계가 얼마나 될까요? 진심이 없습니다. 이제는 달라져도 괜찮습니다. 진심 중심 관계를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나를 좋아하는 사람, 나도 좋아하는 사람, 이런 사람만 만나는 겁니다. 손주 보는 것도 좋습니다. 근데 사실 친구가 더 중요합니다. 왜냐고요? 손주는 큽니다. 크면 결국엔 내 품을 떠납니다. 우리는 자식을 키워보며 이미 느껴봤는데 자꾸 있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이제는 인정해야 합니다. 근데 친구는 다릅니다. 끝까지 함께 합니다. 나이 들수록 친구가 재산입니다. 건강보다 중요합니다. 취미 공동체, 이게 마법입니다. 같은 걸 좋아하는 사람들, 나이 상관없습니다. 학벌 안 묻습니다. 돈 얼마 있는지 관심 없습니다. 그냥 좋아서 만납니다. 판단도 평가도 안 합니다. 이게 진짜 관계입니다. 그리고 돈도 안 듭니다. 고급 골프장 갈 필요가 없습니다. 동네 공원 게이트볼 경로당에서 재미로 화투치기, 도서관 독서 모임 글쓰기 모임에 나가보세요. 여기 진짜 친구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67세 김명자 씨는 남편 따라 20년을 등산을 했습니다. 사실 명자 씨는 싫었습니다. 무릎은 아프고 높은 산은 무서웠습니다. 근데 말 못했습니다. 남편이 너무 좋아하니까요. 남편은 산악회 사람들 만나는 게 삶의 낙이었습니다. 20년을 참았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명자 씨 혼자 남았습니다. 산악회 사람들이 명자 씨에게 연락 왔습니다. 같이 산 가자고 말입니다. 명자 씨는 고민했지만 거절했습니다. 이제 안 간다고요. 사실 등산 싫어한다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충격받았습니다. 20년이나 따라다녔는데 좋아하는 거 아니었냐고 말입니다. 명자 씨도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나는 20년 동안 거짓으로 살았구나. 한 달이 지났습니다. 명자 씨는 집에만 있었습니다. 외로웠습니다. 근데 산악회에 다시 나가기는 싫었습니다. 어느 날 문화센터를 지나가다가 포스터 하나를 봤습니다. 시니어 노래교실 무료. 명자 씨가 멈춰 섰습니다. 명자 씨는 젊었을 때 노래를 좋아했습니다. 일하면서도 콧노래를 흥얼거리고 가끔 노래방 가는 것도 좋아했습니다. 근데 결혼하고 잊고 살았습니다. 남편이 노래방을 싫어했거든요. 명자 씨 생각했습니다. 나 원래 노래 좋아했는데. 그리고 바로 다음 주부터 노래교실에 나갔습니다. 주로 60대 후반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모든 게 낯설었던 명자 씨는 떨렸습니다. 그런데 다들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3개월이 지난 후 매주 3번 만나는 친구 5명이 생겼습니다. 일주일에 3번 만나는데요. 서툴렀습니다. 음도 틀렸습니다. 근데 즐거웠습니다. 아무도 뭐라 안 했습니다. 잘해야 한다는 압박이 없었습니다. 그냥 좋아서 모였습니다. 6개월 후 첫 공연도 했습니다. 요양원 봉사 공연이었습니다. 떨렸지만 행복했습니다. 관객들이 박수를 치자 명자 씨가 울었습니다. 70 가까이 살면서 처음으로 누가 내 노래를 듣고 박수를 쳐주었습니다. 지금은 동네 축제에 단골로 나갑니다. 함께 노래하는 친구들과 단톡방도 있고 매일 아침 서로의 안부를 묻습니다. 명자 씨 말씀입니다. 이 나이에 진짜 친구가 생길 줄 몰랐어요. 산악회 사람들은 거의 연락을 안 해요. 근데 노래 친구들은 매일 연락합니다. 이제 외롭지 않아요. 할 일이 있고 날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사세요. 매일이 즐거운 놀이터로 나가는 기분입니다. 늙으면 그냥 노는 게 제일 좋은 이유. 4번째, 내 인생의 주인공이 됩니다. 젊은 사람들, 요즘 이런 말 합니다. 나는 주인공으로 살고 싶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다. 우리 세대는 그런 말은 못했습니다. 평생 조연으로 살았습니다. 남편의 아내 자식의 엄마, 며느리 시어머니로 말입니다. 주인공은 항상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그냥 배경이었습니다. 이제는 달라져도 괜찮지 않을까요? 내가 주인공이 되어도 이기적인 게 아닙니다. 자기 중심적인 게 아닙니다. 그냥 내 인생을 사는 겁니다. 60년, 70년 남 위에 살았으면 됐습니다. 이제 물어봐도 될 것 같습니다. 나는 뭘 좋아하지? 나는 뭘 하고 싶지? 나는 누구지? 정체성 회복. 이게 노년의 가장 큰 선물입니다. 실제 사례 하나 들려드릴게요. 69세 정현숙 씨는 딸이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러자 얼마 후 육아를 도와달라고 했는데요. 현숙 씨는 당연히 그러겠다고 했습니다. 평생 그렇게 살았으니까요. 근데 밤에 잠이 안 왔습니다. 3년 전 시작한 서예 수업이 제일 먼저 생각이 났습니다. 사실 현숙 씨는 다음 달 첫 전시회를 준비 중이었습니다. 손주를 봐주면 전시회는 포기해야 했습니다. 고민했습니다. 일주일을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딸한테 전화했습니다. 미안한데 아영이 봐주는 거 안 될 것 같아 미안해. 딸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엄마 봐주시기로 해놓고 이러면 어떡해요? 다른 엄마들은 손주 다 봐주는데요. 현숙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도 내 인생이 있어.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딸은 화가 났는지 일주일 동안 연락이 없었습니다. 현숙 씨는 괴로웠습니다. 내가 이기적인가? 내가 나쁜 엄마인가? 그렇지만 서예실에 갈 때가 제일 행복했습니다. 붓을 들 때 제일 행복했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현숙 씨는 딸한테 다시 전화를 걸어 만나자고 했는데요. 현숙 씨가 먼저 말했습니다. 미안해. 근데 엄마도 하고 싶은 게 생겼어. 70 넘어서 처음이야. 딸이 울먹였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엄마도 꿈이 있는 줄 몰랐어요. 응원할게요. 한 달 후 전시회를 열고 가족들을 초대했습니다. 딸이 손녀 아영이를 안고 왔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이 현숙 씨 작품 앞에 섰습니다. 한참을 봤습니다. 그리고 또 울었습니다. 엄마 정말 멋있어요. 엄마도 엄마 인생이 있었네요. 현숙 씨도 울었습니다. 이제 딸이 이해합니다. 엄마도 사람이라는 걸, 엄마도 꿈이 있다는 걸요. 현숙 씨는 말합니다. 70 넘어서 처음으로 내가 주인공입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찾아서 다행입니다. 근데 이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처음 딸한테 거절할 때 현숙 씨는 손이 떨렸습니다. 평생 그렇게 안 살았으니까요. 근데 말하고 나니 후련했습니다. 처음으로 내 입으로 내 마음을 말했습니다. 여러분도 해보세요. 거절해보세요. 내 마음 말해보세요. 처음엔 떨립니다. 근데 하고 나면 후련합니다. 내가 주인공인 인생을 사세요. 늙으면 그냥 노는 게 제일 좋은 이유. 5번째, 자유가 얼마나 달콤한지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은퇴 노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평생 가장 후회되는 게 뭐냐고 물었더니 돈을 더 못 번 것도 아니고 건강 관리를 안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고 싶은 거 다 참고 산 것, 자유롭게 살지 못한 것이 평생 가장 후회된다고 답한 분들이 가장 많았습니다. 평생 의무와 책임으로만 살았기 때문입니다. 자유라는 단어 한번 크게 외쳐보세요. 나에게 자유란 무엇인지 한번 떠올려 보세요. 이상하게 낯선 기분이신가요? 자유롭게 산 것 같지만 나를 위한 자유는 아니었습니다. 젊을 땐 자유가 있어도 책임이 따랐습니다. 애를 봐야 하고 돈을 벌어야 하고 부모를 모셔야 했죠. 하지만 지금은 진짜 다릅니다. 온전히 내 것인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때가 된 것인데요. 출근을 안 해도 되고 상사 눈치를 안 봐도 되고 자식이 뭐라 해도 내 인생입니다. 죄책감 같은 건 가질 필요 없는 자유. 이제는 느끼면서 살아도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자유가 거창한 것도 아닙니다. 세계 일주, 크루즈 여행 같은 호화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혼자 카페 가서 커피 한 잔 마시거나 도서관에서 책 한 권 읽거나 아무 약속 없이 낮잠을 자는 것, 이런 작은 것들이 진짜 자유입니다. 실제 사례 하나 들려드릴게요. 66세 영숙 씨는 평생 기사식당을 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장을 보고 밤 11시에 문을 닫는 생활을 쉬는 날 없이 40년 하셨어요. 자식 셋을 다 대학에 보내셨죠. 영숙 씨는 평생 여권이 없으셨다고 하는데요. 환갑까지 비행기를 한 번도 못 타보신 거예요. 65세 되던 해에 막내를 결혼시키고 나서야 식당도 정리하셨습니다. 그날 영숙 씨는 구청에 가셨습니다. 여권을 만들었습니다. 큰아들이 말렸어요. 엄마 나이에 혼자 무슨 여행이에요? 위험해요. 집에서 쉬세요. 영숙 씨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안 가면 나는 언제 가겠니? 아들이 당황했대요. 엄마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처음 봤거든요. 영숙 씨는 그 길로 배낭 하나를 사고 인터넷으로 저가 항공을 검색했습니다. 손주한테 물어가며 예약을 하셨는데요. 태국행 편도로 돌아오는 표는 안 끊었습니다. 언제 돌아올지 모르니까요. 영숙 씨는 공항에 혼자 갔습니다. 가족들이 다 말렸지만 영숙 씨는 단호했습니다. 비행기를 타는 것도 처음이고 입국 심사도 처음이고 영어는 한마디도 못 하시는데요. 근데 신기하게도 무섭지가 않았대요. 오히려 짜릿했답니다. 영숙 씨는 방콕에 있는 한인민박에 묵었습니다. 30대 청년들이 모여 있었는데 다들 걱정투성이었대요. 직장은 어쩌지? 결혼은 언제 하지? 집은 언제 사지? 그러나 영숙 씨는 그런 걱정은 이제 없었습니다. 다 끝났으니까요. 60대 중반인 영숙 씨가 제일 자유로웠던 거죠. 그렇게 2주를 돌아다니셨어요. 해외여행이 처음이라 한국인이 있는 숙소에 묵은 건 잘한 일이었습니다. 한국인 사장님한테 도움도 받고 관광지 추천도 받았습니다. 돈을 아끼려고 길거리 음식을 드셨는데 이게 제일 재밌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에 돌아온 후 아들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엄마 이제 좀 쉬시죠? 영숙 씨가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시작인데? 지금은 1년에 3번씩 해외여행을 나가십니다. 동남아 전문가가 되셨고 딸들이 여행을 가려면 엄마한테 물어본대요. 최영숙 씨 말씀이에요. 나는 잃을 게 없었어요. 그게 자유더라고요. 70평생을 살면서 66세에 처음 자유를 맛보셨어요. 늦었지만 그래서 더 달콤하답니다. 매일 아침이 설레고요. 여러분, 평생 한 번도 자유라는 단어를 외쳐본 적이 없으시죠? 한번 외쳐보세요. 나는 자유다라고요. 그리고 영숙 씨처럼 나를 위한 자유를 누려보세요. 늙으면 그냥 노는 게 제일 좋은 이유. 6번째, 돈 없어도 행복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변을 한번 둘러보세요. 돈 많은 노인들도 많습니다. 근데 행복한가요? 꼭 그렇지만은 않은데요. 왜냐고요? 그분들은 시간이 없습니다. 돈을 관리하느라, 자식들 재산 싸움을 중재하느라, 병원을 다니느라 시간이 다 가버립니다. 한국 노인 빈곤율이 43%입니다. OECD 1위인데요. 충격적이죠. 근데 더 충격적인 건 돈이 있어도 불행한 노인이 많다는 거예요. 반대로 돈이 없어도 행복한 노인도 있어요. 시간이 있으니까요. 경제적 여유 대 시간적 여유, 둘 중 하나만 고르라면 시간입니다. 돈이 있고 시간이 없는 사람은 불행하고요. 돈이 없고 시간이 있는 사람은 행복할 수 있어요. 작은 것에서 큰 행복을 찾거든요. 욕망을 줄이면 만족이 커집니다. 검소하게 풍요롭게, 이게 노년의 축복이에요. 그리고 이게 돈이 많이 안 들어갑니다. 크루즈 여행? 필요 없습니다. 고급 레스토랑? 안 가도 됩니다. 동네 공원을 산책하고, 시장에서 장을 보고, 집에서 요리를 하고, 친구와 차 한 잔 마시는 것. 이게 진짜 풍요이고 행복입니다. 실제 사례 하나 들려드릴게요. 68세 한동수 씨는 은퇴 전에 중소기업을 다니셨습니다. 퇴직금으로 5천만 원을 받으셨어요. 국민연금이 나오는데 월 80만 원이었습니다. 처음엔 충격이었대요. 월급의 10분의 1이었습니다. 통장을 보면 우울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가난해졌나? 아내와 돈 때문에 싸우기도 했습니다. 전에는 안 그랬습니다. 동수 씨는 마트에 가면 짜증이 났습니다. 이것도 비싸고 저것도 비싸서 살 게 없었습니다. 6개월이 지났을 때 아내가 말했어요. 여보, 베란다에 화분 하나 놓으면 어때요? 동수 씨가 마트에 가서 상추 모종 하나를 사왔습니다. 1,000원이었습니다. 베란다에 놓고 물을 줬더니 싹이 났습니다. 신통방통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상추를 땄는데요. 먹어보니까 맛있더래요. 마트 상추랑 달랐고요. 계속 키우니까 베란다가 꽉 찼습니다. 상추, 깻잎, 방울토마토가 자라고 있었어요. 재미가 쏠쏠했습니다. 주말 농장을 하는 친구한테 전화를 했어요. 밭 좀 빌려줄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친구가 웃었습니다. 너 컴퓨터 앞에서만 일하다가 농사를 지을 수 있겠냐고 말입니다. 공짜로 한 떼기를 빌렸습니다. 씨앗을 사는데 몇만 원 들었고요. 그렇게 심고 나서 매일 아침 텃밭에 출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사 다닐 때보다 일찍 일어나신대요. 배추, 무, 고추, 토마토를 다 심으셨어요. 3개월 후에 수확을 했는데 트럭으로 가득이었습니다. 이웃들한테 나눠주고 아파트 경로당에 갖다 주고 집에서 김치를 담가서 딸들한테 한 통씩 줬어요. 마트는 안 가게 됐고 밥상은 풍성해졌습니다. 한 달 식비가 절반으로 줄었어요. 동수 씨는 말합니다. 돈은 없는데 가난하지 않아요. 통장 잔고는 줄었는데 마음은 풍요롭다고요. 흙을 만지고 햇볕을 쬐고 수확하는 기쁨이 있으니까요.
이게 진짜 부자구나 싶었습니다. 회사 다닐 때보다 지금이 더 행복하고 연봉을 받을 때보다 연금 80만 원을 받을 때가 더 행복하답니다. 이상하죠? 근데 사실입니다. 회사 다닐 땐 시간이 없었어요. 돈은 있었지만요. 골프를 치러 가는 시간도 아까워서 늘 다음 회의, 다음 보고서 생각만 했죠. 지금은 시간이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뭐 할까 생각해요. 밭에 갈까, 친구를 만날까, 도서관에 갈까. 이게 자유고요. 이게 부자입니다. 여러분, 동네 문화센터에 가보세요. 월 2만 원이면 뭐든 배울 수 있어요. 도서관은 공짜고 산책도 공짜입니다. 한 달 10만 원이면 충분히 행복할 수 있어요. 큰 돈을 들이지 않고 소소한 행복으로 인생을 가득 채우는 일, 인생을 재미있는 놀이로 바꾸어 줍니다. 늙으면 그냥 노는 게 제일 좋은 이유. 7번째, 창의성이 폭발하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모세 할머니라고 들어보셨나요? 미국의 국민 화가인데요. 76세에 그림을 시작하셨어요. 어떻게 시작했냐고요? 평생 자수를 놓으셨는데 관절염이 생겨서 바늘을 들 수가 없었대요. 모세 할머니의 여동생이 말했어요. 언니, 자수 대신 그림을 그려봐. 붓이 바늘보다 쉬울 거야. 그렇게 76세에 처음 붓을 드셨다고 하는데요. 80세에 첫 개인전을 열고 101세까지 1600점을 그리셨습니다. 지금 그 그림이 수십억 가치가 되었습니다. 해리 트루먼 대통령이 상을 주셨고요. 100번째 생일엔 뉴욕 주지사가 모세 할머니의 날로 선포했어요. 모세 할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하고 싶은 일을 하세요. 신이 기뻐하시며 성공의 문을 열어주실 거예요. 당신의 나이가 이미 80이라 하더라도요. 그리고 일본의 시바타 도요라는 분도 있습니다. 이 할머니는 98세에 첫 시집을 내셨는데 장례비로 모아둔 100만 엔으로 책을 출간하셨어요. 우리나라 사람들까지 큰 울림을 줬죠.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창의성은 나이와 상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좋습니다. 왜냐고요? 모든 것에서 압박이 없기 때문입니다. 젊을 땐 경쟁을 했지요. 남보다 잘해야 했고, 인정을 받아야 했고, 돈을 벌어야 했죠. 이러면 창의성이 죽어요. 근데 이제는 다릅니다. 그냥 좋아서 하는 거예요. 잘하든 못하든 상관이 없고, 누가 인정을 안 해도 괜찮고, 돈을 안 벌어도 돼요. 이러면 창의성이 폭발합니다. 경쟁 없는 예술, 이게 제일 아름다워요. 인생 경험이 작품이 되거든요. 60년, 70년 쌓인 이야기가 다 재료입니다. 젊은이들은 없는 거죠. 늦깎이 창작의 특별함입니다. 실제 사례 하나 들려드릴게요. 72세 조기태 씨는 평생 버스 기사를 하셨습니다. 어려운 가정 형편으로 중학교만 겨우 졸업했고 글이라곤 버스 운행 일지만 쓰셨대요. 은퇴하고 도서관에 갔더니 책이 많더랍니다. 시집 한 권을 집어드셨는데 읽어보니까 이상했습니다. 나도 이런 감정이 있는데, 나도 이런 생각을 하는데, 나도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집에 와서 공책을 펴고 끄적였어요. 50년 동안 운전하면서 본 풍경들이요. 새벽 첫 차에 타는 사람들, 밤 막차에 내리는 사람들, 다 사연이 있었거든요. 계속 쓰셨는데, 한 달에 시를 10편씩 쓰셨대요. 그러다 어느 날, 손주가 할아버지의 시를 보게 되었는데요. 할아버지, 시를 쓰세요? 인터넷에 한번 올려보세요. 그렇게 손주가 할아버지의 블로그를 만들어서 시를 올렸습니다. 그랬더니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는데요. 진심이 느껴져요. 가슴이 뭉클해요. 계속 써주세요. 그때부터 기태 씨는 더 신이 나서 시를 썼습니다.
그리고 동네 문예지에 투고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기태 씨는 속상해서 일주일 동안 시를 안 쓰셨대요. 근데 블로그에 댓글이 계속 달렸대요. 왜 시를 안 올리세요? 기다리고 있어요. 기태 씨는 다시 시를 쓰셨습니다. 문예지는 잊었고요. 그냥 좋아서 쓰는 거니까요. 6개월 후에 다른 문예지에 투고를 했는데 이번엔 당선이 됐습니다. 그랬더니 72세 버스 기사 시인 등단이라며 신문에까지 났습니다. 그랬더니 또 출판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시집을 내고 싶다고요. 기태 씨가 놀랐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시집을 낼 수 있을까 하고요. 그 뒤로 6개월 후에 정말 시집이 나왔습니다. 늦깎이 시인의 노래. 서점에 깔리고 팔렸는데 1쇄가 매진되고 2쇄를 찍었습니다. 기태 씨는 말합니다. 평생 마음속에 있던 말들이 쏟아져 나와요. 학교는 안 나왔어도 인생은 졸업했으니까요. 75세에 등단하셨고 지금 77세인데 시집을 3권 내셨어요. 매일 쓰신대요. 젊은 시인들이 찾아와서 어떻게 그렇게 쓰냐고 물어보면 조기태 씨가 웃으며 답하세요. 나는 50년 동안 버스를 운전하면서 인생을 배웠어. 너희는 책으로 배우지만 나는 사람으로 배웠어. 이게 내 무기야. 기태 씨는 과거를 회상하며 말씀하십니다. 처음 떨어졌을 때 포기할 뻔했어요. 나 같은 사람이 뭘 안다고. 근데 블로그 댓글을 보고 생각했죠. 한 사람이라도 내 시를 좋아하면 되는 거 아닌가. 그게 시작이었답니다. 여러분, 잘해야 한다는 압박은 없어요. 그냥 좋아서 하는 거예요. 좋아하는 걸 뭐라도 해보세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기까지 7가지 이유를 다 들으셨는데요. 이분들은 특별한 사람들인가요? 아닙니다. 모두 그저 평범한 분들입니다. 돈이 많지도 않고 재능이 많지도 않아요. 그냥 자신을 허락했을 뿐인데요. 나도 놀아도 된다고요. 실제로 서울시 50플러스 재단에서 한 조사를 했습니다. 은퇴 후에 취미 활동을 시작한 노인 89%가 이렇게 답했습니다. 삶의 만족도가 더 높아졌다고요. 시작하는데 늦은 나이는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시작할까 망설여지신다고요? 그럼 지혜로운 친구에서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내용이 유익하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럼 노년에 어떻게 놀지 한번 들어보세요. 첫째, 우선 마음가짐부터 바꿔보세요. 놀아도 된다는 허락, 이게 제일 중요해요. 우리 머릿속에 이런 생각이 있잖아요. 나이 들어 놀면 안 된다. 창피하다. 죄 짓는 거다. 모두 다 아닙니다. 우리는 놀아야 합니다. 놀아야 건강하고 놀아야 행복해요. 평생 일하셨고 평생 헌신하셨어요. 이제 놀 자격이 있습니다. 죄책감을 내려놓으세요. 둘째, 관계를 정리해 보세요. 이게 제일 어려워요. 근데 제일 중요하고요. 가족 부양, 이제 그만해도 괜찮아요. 자식들이 다 컸어요. 이제 알아서 살아요. 여러분 도움도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손주 육아도 거절해도 괜찮습니다. 이게 이기적인 게 아니에요. 이게 정상이에요. 딸이 서운해할까요? 며칠 그러다가 곧 이해해요. 안 이해하면 그게 문제예요. 본인 문제지 여러분 문제가 아니에요. 주변에 쓸데없는 관계도 정리해보는 게 어떨까요? 체면 때문에 만나는 사람, 의무감으로 만나는 사람, 만나고 나면 피곤한 사람, 안녕이라고 해보세요. 인생이 짧아요. 그런 사람 만날 시간이 없어요. 좋은 사람만 만나세요. 나를 웃게 하는 사람, 나를 편하게 하는 사람, 나를 응원하는 사람, 이런 좋은 사람만 만나세요. 셋째, 작게 시작해보세요.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크루즈 여행을 갈 필요도 없고, 골프를 배울 필요도 없고, 피아노를 살 필요도 없어요.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동네를 산책하거나, 도서관에 가거나, 카페에서 차 한 잔을 마시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혼자 가보세요. 처음엔 어색하겠지만 괜찮아요. 계속하면 익숙해져요. 그 다음에 뭔가를 시작해 보세요. 무엇이든 좋아요. 궁금한 거, 해보고 싶었던 거, 재밌을 것 같은 거, 뭐든 좋습니다. 동네 문화센터에 가보세요. 프로그램이 많아요. 무료이거나 저렴하고요. 등록해서 나가서 사람을 만나보세요. 처음엔 어색하지만 괜찮아요. 다 그래요. 한 달 지나면 친해져요. 넷째, 매일 나를 위한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 하루 1시간, 이것만 지켜보세요. 아침이든 저녁이든. 1시간은 온전히 내 시간이에요. 가족과 상관없이, 남편이나 아내와 상관없이, 오롯이 나만의 시간이요. 이 시간엔 아무도 방해를 못해요. 전화를 받지 마시고, 문자를 확인하지 마세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걸 하세요. 책을 읽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음악을 듣거나, 멍을 때리거나, 뭐든 좋아요. 매일 1시간, 이게 쌓여요. 1년이면 365시간, 15일이에요. 10년이면 150일, 5개월입니다. 5개월을 오롯이 나를 위해 쓰는 거예요. 다섯째, 돈 걱정을 하지 마세요. 노는 데에 돈이 많이 안 들어요. 진짜예요. 동네 산책은 공짜고, 도서관도 공짜고, 문화센터는 몇만 원이에요. 취미 모임은 커피값 정도고요. 한 달 10만 원이면 충분해요. 여행을 가고 싶으면 저가 항공을 찾아보시고 저렴한 패키지를 알아보셔도 좋아요. 길거리 음식도 한번 드셔보세요. 이게 더 재밌어요. 고급 호텔에 갈 필요도 없고 비싼 레스토랑에 갈 필요도 없어요. 그게 행복의 기준이 아니니까요. 여섯째,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새로운 걸 시작하면 서툴러요. 당연해요. 처음이니까요. 창피한가요? 전혀 아니에요. 60, 70 넘어서 새로운 걸 시작하는 거, 이게 멋진 거예요. 용기 있는 거고요.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즐겨보세요. 못해도 괜찮고, 틀려도 괜찮아요. 그냥 재밌으면 돼요. 일곱째, 오늘 바로 시작해보세요. 내일로 미루지 마시고, 다음 주로 미루지 마세요. 언제 시작하실 건가요? 내년에요? 70대면요? 80대면요? 그땐 몸이 말을 안 들어요. 바로 지금이에요. 오늘이요. 이 영상이 끝나면 바로 뭐든 하나를 해보세요. 산책을 나가거나 친구한테 전화를 하거나 문화센터를 검색하거나 뭐든 하나를 해보세요. 작은 시작이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을 드릴게요. 60년, 70년을 살아오셨어요. 충분히 일하셨고, 충분히 헌신하셨고, 충분히 참으셨어요. 이제 나 자신에게 물어봐도 될 것 같습니다. 나는 무엇을 하고 싶은가? 나는 무엇이 즐거운가? 내일 죽는다면 오늘 뭘 하고 싶은가? 이 질문들에 답해보세요. 그리고 그걸 해보세요. 오늘부터요. 바로 지금부터요. 당신의 노년이 축제가 되길, 당신의 매일이 선물이 되길, 당신이 매일 웃으며 살길, 당신이 후회 없이 살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께 다시 묻습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뜨면 무엇을 하며 노시겠습니까? 댓글로 약속해 주세요. 내일 뭘 할 건지요. 이 댓글이 시작이 됩니다. 그 약속이 곧 당신의 행복입니다. 여러분의 매일이 잘 노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공감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사랑하는 가족에게, 친구에게 공유해주세요. 다정한 노후가 힘이 되어 드릴게요. 오늘도 들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